집하는 누나 TV의 집하는 누나입니다. 요즘에 신규 분양권 중에 좋은 현장들, 계약 조건이 많이 변경돼서 조금 계약하기가 쉬워진 그런 현장들 중에 조금 계약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내가 1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신규로 또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죠? 제가 이 부분 예전에 미분양 분양권 영상 올리면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관련한 분양권 정보를 좀 올려드리겠다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도움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분양 분양권 관련된 영상 올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제가 위에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그때 영상의 좀 핵심 내용만 다시 공유를 해 드리자면 분양권 중에도 이제 미분양 분양권이 있고 미계약 분양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 미분양 분양권은 주택 공급량보다 신청자 수가 더 적을 경우에 이때는 아파트 청약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나 취등록세에는 주택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단 미분양 분양권도 최초 계약자만 위에 나와 있는 아파트 청약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이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한 새로운 계약자는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계약 분양권은 어떤 경우냐? 주택 공급량보다 신청자 수가 더 많아서 청약 경쟁률이 1대1이 넘어 동호수가 전부 배정되었으나 당첨자 개인 사유로 계약 포기한 호실 나올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그 호실을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는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양도소득세, 취등록세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분양권인지 미계약 분양권인지 그리고 아파트 청약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취등록세에 어떤 경우에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 아니 무조건 분양권, 지금 이 분양권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어떤 기준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또 내가 궁금해하는 세금의 이름이 있죠. 그걸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자세하게 답변을 제가 또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출간한 책 중에서 부동산 절세 무작정 따라하기 제네시스 박이라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박민수 저자님이 출간한 이 책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잘 보고 있는데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취등록세 또는 양도소득세 이 기준에 따라서 분양권의 주택수 개념이 다르니까요. 꼭 어떤 세금이냐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시점이 언제냐. 2020년 8월 12일과 2021년 1월 1일 이 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20년 8월 12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그 분양권은 취등록세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양도소득세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21년 1월 1일 이전에 중간에 지금 기간에 구입한 분양권의 경우는 취등록세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이때에도 양도소득세는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등록세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세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조금 골치가 아파졌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야지 손해를 보지 않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짚어드릴게요. 자, 가장 많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내가 1주택자인데 최근에 이제 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 1주택 1분양권이 됩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은 21년 1월 1일 이후. 자, 이때 기존 주택하고 이 신규 분양권 취득하는 시점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1년 후에 요건이 없었는데 22년 2월 15일 날 개정이 돼서 1년 이상의 텀을 둬야 된다고 이 취득 요건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분양권을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 주택 A주택은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이 비분양권을 취득한 21년 3월 이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4년 3월 이전에 이 A주택을 매도해야 A주택은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데 단 A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돼요. A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도 해야 되고 조정 대상이 아니었다면 거주 요건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종전주택과 이제 신규 분양권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을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그 3년 이내라는 앞전에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놓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쪽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비분양권이 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비분양권이 이제 아파트로 준공이 된 그 날짜 기준으로 3년 이내에 A주택 처분해도 비과세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는 이게 안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종전주택과 또 분양권, 이 신규 분양권이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여러 가지로 좀 유리했어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시점도 기존 주택 취득하는 시점과 뭐 1년 이후 이렇게 취득 요건, 날짜 요건도 없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좀 조건이 완화가 많이 됐었는데 아쉽죠? 이제는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경우 A주택 처분 기한은 비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되는 23년 1월 이후에 3년 이내니까 굉장히 기간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언제 내가 분양권을 취득하느냐 그 날짜를 기준으로 내가 언제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는지가 다 다릅니다. 꼭 인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도 그 취득하는 날짜 기준으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예외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떤 예외냐면 세대 전원이 준공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신규 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시에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비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이 A주택을 처분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을 놓쳤어요. 그러면 또 언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면 이 분양권이 이제 아파트로 준공이 되겠죠? 그 준공이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 A주택을 처분을 하고 또 3년 안에 이 새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A주택도 비과세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취약 및 근무상 형편 등에 따라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또 예외로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분양권을 취득하고서부터 기존 이제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엄청 늘어나죠. 거의 뭐 한 6년 정도 후까지도 처분을 해도 되니까 상당히 좀 유리해졌습니다. 자, 파격적으로 계약 조건이 변경된 요즘 아파트 현장들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그중에 좀 괜찮은 현장 선별을 해서 하나씩 지금 소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채널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좋은 현장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집하는 누나TV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또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친절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하는 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